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아침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죠. 정말 기록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이와 반대로 열기가 후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단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쾌재를 부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춰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과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드러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32%, 나스닥 지수까지 0.2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파월 의장 해임설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곧바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덕분에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죠. 그리고 전날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면 이제는 다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또 상승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볼 내용들, 오늘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현재 이더리움의 기세가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는 3,400달러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24시간 전보다는 7% 넘게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흘러나오는 차익 실현 후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건 선물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레버리지 기반의 이더리움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덕분에 단기적인 저항선이었던 2,800달러에서 3,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단기 목표가는 4,000달러라는 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이번 사이클 동안 이더리움이 3만 달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3만 달러는 터무니없는 목표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4,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주일 전보다 20% 넘게 오르는 주요 코인을 꼽으라면 이더리움 말고 또 XRP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답답함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던 이더리움과 XRP인데 이제는 새로운 흐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죠. XRP의 가격이 간밤에 또 3달러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올해 1월에 기록했던 고점 3.29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본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흐름 안에서 XRP를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은 최대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기관들이 저가에 매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XRP가 지금의 상승을 건전한 네트워크를 기반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XRP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 넘게 오르면서 11만 8천 달러 후반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조금 주춤거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더리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이제는 8%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죠. 4,000달러를 향해 성큼성큼 갈 수 있을지 이더리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3달러 넘었다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밈코인단에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도지코인도 지금 6% 넘게, 8% 넘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가져가려나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크립토 위크 기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지만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원래 화요일만 방문하는데 오늘 급하게 지금 투입이 된 시문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참 좋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수익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릴 때 목요일까지 이 시세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세 개 법안이 그냥 통과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잠시 주춤거렸죠. 다시 한번 통과된다는 그런 희망에 섞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시고 조정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목요일에도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립토 위크 기간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듯이 지금 목요일이 되니까 우리 시장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과연 이게 마지막 불꽃을 내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큰 불꽃으로 가려는 건지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도 조금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뭐 세 개 법안은 그냥 통과될 겁니다. 그래요. 어차피 반대한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협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마디 강하게 했으니까 네. 3개 법안은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네. 해임시키는 거, 그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내면의 그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네. 그냥 한번 떠보는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7월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파월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할 것이다. 저는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FOMC가 파월 의장 이 입장에서는 약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을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만약에 정말 해임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위상이 조금 더 추락하는 그런 흐름도 좀 가질 것이고 그리고 국채금리 시장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시장을 보면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를 시켰죠. 나는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그런 의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면 안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정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7월에 금리 동결은 당연시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그 연준의 리모델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호화스러운 그런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8월 달에는 해임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면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장에도 유동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두고 가장 쓸모없는 것들에 포함을 시킨 걸까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예전에는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뭐 오리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신시아 루미스온 같은 경우에도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연준 안에 뭐 수영장 같은 데서 그냥 샴페인 먹고 놀고 있지 않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금리 결정만 되면 와서 금리 동결 땅땅땅 이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쓸모없는 사람은 보내야 된다 하고 지금 패러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장 그래도 한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네.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이고 또 한국은행 총재에게 너는 뭐 오리파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감히 어떤 사람도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파월을 밀어내는 것에 그냥 그런 수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 항상 쏟아지고는 하는데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얘기들을 또 들어보면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죠.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을 보면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쪽으로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모론은 아니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에게 물가는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희는 금리 결정만 해라.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외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관세 전쟁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착시 현상이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네. 언제든지 보면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예전에 그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CPI 지수나 PPI 지수 내가 참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견고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치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당연시 할 것이다. 뭐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 위원들이 다시 한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금같이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기다리신 분이 많은데 작년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정말 커다란 상승을 못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이 오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다시 재차 더 많은 수량들을 더 담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올해 안에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멀리 내다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인하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시간 안에 갇혀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조정이 잠깐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력이 된다면 더 들어가면 좋겠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금 크립토 위크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나눠봤죠. 이 안에서 그래도 슬슬 랠리에 시동이 걸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정말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더리움의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올라갈 곳은 많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위에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차 목표가를 한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저점에서 찍었고 그대로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제대로 줬잖아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줬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장대 항목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점에서 올라올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다시 한번 주고 어허. 이전의 고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알트의 거의 대장이고 이더리움이 올라야지만이 알트가 전체적으로 오르거든요. 자, 이더리움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고 이제는 알트의 대장은 XRP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다. 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삼성전자가 아무리 영업이익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애들은 없거든요.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막 3만 달러까지 간다, 4만 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5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500만 원까지는 그럼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크립토 위크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뭐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미리 선반영됐거든요. 선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올 겁니다. 네. 조정이 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너무 흥분해서 그냥 막 내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 자칫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좋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냥 베팅을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으시고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그때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님이 신이 아니죠. 100%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시장 전반을 바라보시면서 개개인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장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방송 중에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R2의 대장이 XRP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XRP로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XRP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도 이제는 좀 무섭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는 걸까?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네, 우선은 뭐 XRP 같은 경우에 지금 4,100원을 넘어서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때 제가 XRP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거의 4,400원대까지 그러니까 3월 2일과 3월 3일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때가 지금은 단기적인 매물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외 차트와 우리나라 차트가 좀 달라요. 네. 해외 차트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과 3월 3일에 장대 양봉과 음봉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과 3월 3일에 그 흐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새벽 0시 25분과 1시 30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때 일시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냐면 2,552만 개가 매도가 업비트에서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억 정도 1,000억이죠. 네,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의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경고등이 보통 5개 이상 뜨게 되면 큰 손들이 그러니까 대왕고래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이 한 3개 정도 떴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매도가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서서히 이제 조정의 구간이 오는 게 아니냐. 자, 조정의 구간이 오면 이거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아름다운 조정,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올해 안에 내실 수 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 때 과연 이 시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코인과 관련된 소식들 정보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전문가님 통해서 손쉽게 정보들을 다 받아가고 있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있고 그다음에 너튜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전 방송에 지금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후 방송 쪽으로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오후 방송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XRP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퍼치 펭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퍼치 펭귄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튜브 방송에서 계속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인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코인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으십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주고 있으신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코인은 XRP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차트 흐름도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차트상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파동을 좀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원에 어떤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10만 개를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10만 개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1,000원에 매수한 다음에 4,900원에 50%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올 때 아름다운 조정이 올 때 다시 한번 매수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만 개로 존버한 것보다도 그 나머지로 더 존버하게 되면 더 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파동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잦은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조금 빠르게 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XRP의 차트를 통해서 코인 매매에 따른 원칙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너무 수량을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 정보방 안에서 더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